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한 40여 년간 만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이들과 배움을 좀 더 알차게 하고자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 또 그림의 매력에 빠져서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하는 화가들 그 인명사전에 제가 등재되어 있고 그 제1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전에서 뉴저지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제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래에는 이제 또 동화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림동화집 염료미로 한국평론가협의회에서 그 특별예술가상을 받았고요. 얼룩고양이의 비밀로 대한민국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은상을 받고 거기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보통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영역을 더 깊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작가님은 미술과 아동문학을 선택하셨잖아요. 특별히 미술과 아동문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미술교사 또 이렇게 국어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교육 현장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전 교과를 다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교과 전담교사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미술, 음악, 체육 이렇게 예체능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체능 교과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면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처럼 교과 담임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교과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 머릿속에 국어와 그 미술이 들어왔어요. 제가 관심이 가장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요거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그림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도 틈틈이 쓰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교과 담임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것들은 아이들하고 이제 깊이 있게 나누었으니까 그동안 공부한 게 헛된 것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먼저 작가님의 화가로서의 그 지금까지 여정이 좀 궁금한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그림을 좋아서 했습니다. 좋아서 해야지만 좀 오래 간다고 또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림이 좋았어요. 어릴 때는 제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친구들이 그리는 것을 막 늦게까지 보기도 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후에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여건이 돼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미 어른이 되었고 또 정식으로 이제 미대에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을 하려다 보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데스생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죠.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기는 있지만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게 열정이 더 강해서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전적으로 이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이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작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발짝씩 이제 화가의 길로 나설 때마다 커다란 벽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기는 다 밀고 나가기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SNS나 이런 활동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큐레이터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지금은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또 뉴욕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런던의 그 사치 갤러리나 홀드 갤러리, 피츠로비아 갤러리에 제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요. 그쪽 이제 콜렉터들이나 관계자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희망을 많이 걸고 앞으로도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대단하세요. 작가님은 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아동문학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이 아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그 작가로서 아이들을 만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저는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냥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하고 이거 교장 선생님이 이거 쓴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하고 아이들의 이제 반응도 좀 다르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옆에 그런 이제 동화 작가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 그 중에서 또 작가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꿈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글쓰기 동아리나 이런 것도 아이들하고 만들어가지고 연구하고 글도 쓰는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글쓰기 동아리 모집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 게 현장에 있으면서 또 보람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기 짱 교장 선생님이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욤욤이 진짜 보물은 뭐지? 예쁜 그림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어린이 독자, 특히 어린이 독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는지요? 네. 이 두 욤욤이와 진짜 보물은 뭐지? 이 책에는 저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욤욤이는 아기 염소인데요. 이 아기 염소가 밖을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아주 어린 염소예요. 이 염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깥 세상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바깥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은 않은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위험한 것도 많고 그곳에서 이제 뭘 배우긴 배워야 하는데 위험 속에서 좀 뭘 배워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 아기 염소 입장에서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가득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기 염소가 그런 설레임을 갖고 밖으로 나와서 천방지축 이것도 보고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키워가면서 성장해가는 또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이들로 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또는 뭐 이랬을 때 집 밖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그런 모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그런 동화입니다. 진짜 보물은 뭐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 보물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각자마다 이제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보물이 뭐지 해서 이제 진짜 보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좀 삶의 힘이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겪을 때마다의 그런 이제 배움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삶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보물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나 자신 속에도 또 보물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또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남을 도와주는 그런 그 배려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보물들을 또 각각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동화입니다.
네, 저도 보고서 엄청 감동받았어요. 진짜 보물은 되게 진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욤욤이는 네.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정말 저거를 패턴으로 해서 옷을 해입어도 예쁘겠다 맞아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쁘다고 해요. 네, 너무 귀한 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처럼 교사들이 작가, 특히 아동문학가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배로서 동기부여가 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아동 문학과를 꿈꾼다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동 문학과가 꼭 되지 않는다 해도 교사들이 이미 그 아동 문학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제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그런 게 장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주제이고 동화의 주제이고 소재이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뭐 그런 거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생각만 그곳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들어오는 그런 소재와 주제들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사들은 이제 그 글을 늘 접하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글도 접하지만 또 아이들이 쓴 글이나 이런 것들도 접하고 내가 직접 쓰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다 이렇게 학습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야말로 아동 문학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신다면 좋은 그런 동화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소재의 작품을 쓰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동화 작가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요즘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 생각에는 이제 어린이들의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게 요즘 바뀐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2년여 동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이들이 살아야 될 그런 미래가 좀 암담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거를 또 이렇게 우리가 다 해결해 나가기는 또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또 해결해 나갈 그런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걸 알고 또 함께 이거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동화로 그런 문제들을 쉽게 풀어서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는 이제 소재가 아마 환경 문제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제가 지금도 이제 그림책을 냈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림책 작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림책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글과 그림이 또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그림책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작가로 앞으로 활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